네. 그 사회 현상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시사 이런 거에도 제가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밤마다 그 핫산 미나제의 이런 앵글이라고 그거 추천해 줄만 하고 인도계 코미디언인데 이런 풍자를 섞으면서 쪼크를 섞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커런트 어페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 지금 나무 막 사라지고 있어. 아마존에 뭐 나무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그 제프 베조스 재산도 사라지고 있죠. 이혼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그거랑 추천해줄 만한 게 트럼프 쪽 그 당선에 대한 트럼프랑 브렉시트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그 흑막 페이스북 개인정보 해킹한 그 케임브리지 어쩌고라고 그쪽을 다룬 세기의 해킹인가? 그거랑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스크롤볼이라고 MLB 약물 스캔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그건 되게 재밌는 게 재현 배우들이 다 꼬마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덩치 큰 뭐 쿠션 일부러 달고 되게 코미디 살짝 엮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제가 열광하는 건 아무래도 성인물 일본 성인물의 그 최고봉이었던 그 영화 봤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그거 국제영화제 때 와가지고 걔 말고 또 일본에는 그런 업계가 워낙 크니까 얼마나 그 성인 업계 아이콘들이 많겠어. 성인 업계? 또 다른 아이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찍고 막 하얀 반스만 입고 막 돌아다녀갖고 그래서 제목이 그 여덟 편인데 시즌 1이에요. 그걸 내가 어제 몰아봤는데 살세계 감독 무리닛이라고. 영어 제목은 네이키드 디렉터. 그다음에 한문으로는 전라 감독 이걸. 근데 그 배우 그 남자 배우가 되게 잘 나가던 배우야. 전찬한 주인공. 되게 미소년. 예. 그 미소년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유동근 아저씨처럼 변했더라고. 살집도 있고. 그렇게 찍은 거 아닐까? 역변했네. 그래서 아무튼 역변을 했어. 네. 그 아저씨의 그 실제 스토리거든요. 그 아저씨의 그 자전 이야기인데, 되게 그 처음에는 영어 교재를 파는 영업사원이었는데 하도 영업을 못해서 맨날 쫓겨날 지경이었는데 그 되게 잘 나가는 선배한테 영업 노하우, 이 한마디로 이빨 까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이 쭉쭉 올라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선배가 걔한테 밀리자 회사 돈을 갖고 튀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래갖고 회사가 거의 망하고 낮에 그냥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어. 아내가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만족을 느낀 적이 없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애로의 애가 눈을 뜬 거야. 그래? 난 여기에 박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뜰만해. 눈을 뜰만해 그쯤 되면. 눈을 떠서 처음에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양아치가 걔는 또 모텔 도청을 해갖고 그 테이프를 파는 애야. 도청? 그때 비디오가 없을 때니까. 하루에 3개 파는 애야. 근데 걔가 이빨 잘 까잖아요. 주인공이 야 그거 나 한번 해보자. 하루에 60개를 팔아. 그러면서 얘는 영업의 달인이니까. 도청 테이프를 팔다가 우연히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사진집 있잖아요. 여자 야한 거. 다음은 이거다. 이걸 불티나게 팔게 해서 서점을 막 40개 지점까지 내요. 그리고 그거 한 거네. 그리고 일부러 막 이게 거기 되게 웃긴 게 일부러 풍문도 퍼뜨려.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야 이거 버터나 마요네즈 발라서 이렇게 하면 지워져. 그런 루머도 퍼뜨려. 진짜 천재다. 다이너를 마케팅까지. 근데 그러다가 그거에 이미 넘버원 거의 삼성 같은 존재 할아버지가 있어. 그 아저씨의 이렇게 경찰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걔가 감옥에 넣어버렸어.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가 시련. 감옥에 나오니까 이젠 비디오의 시대야. 이젠 또 이제 비디오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하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은 맨날 엄마한테 엄격하게 야 너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랑 같이 발 씻어 이런 애인데 너무 억압돼 있는 애인데 알고 보면 걔는 성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막 겨드랑이 털도 막 기르고 막 이런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걔가 엄마의 앨범을 보다가 자기가 그 사생아라는 걸 알고 좋았어 나 이제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에로 영화 찍고 싶어요. 그 당일날 실제 그 감독도 이 꼬마가 있어서 힘든데 그 감독의 원칙은 실제 삽입이에요. 그리고 가자마자 그걸 해. 그래서 엄청난 막 스타가 되고 막 중간에
하와이도 가고 이게 꿈이 커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허슬러에서 내가 어렸을 때 본 전설의 미국 배우랑 포르노 배우랑 비행기에서 그 짓을 하는 것도 찍어. 그러다가 그때 또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게 이 미국에서 또 당시 반일 감정이 되게 거시기할 때라서 그거를 덜미 잡아서 378년형을 받아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그 보석금 뭐 마련하고, 그러니까 보석금이 1억인데 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그 우리 겨드랑이 털 그 아가씨가 찍어놓던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판매를 못했어. 주위에 압박도 있고 엄마가 팔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보석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려. 그게 엄청난 대박이 났고 1억은 물론이고 몇십억을 벌어요. 그래서 걔도 감옥에서 나오고 여자애도 완전 스타가 돼갖고 여자애가 이제 거의 연예인급이야. TV에 나오면 그 진행자들이 나왔는데 보여주셔야죠. 보여드릴까? 짠! 막 이게 트레이드가 막 그랬어. 근데 그게 다 실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그게 성공을 해갖고 거기서도 이 잡지사 그 야한 잡지 때 라이벌이 걔도 이미 비디오로 성공을 이미 해갖고 또 다른 역사가 나오는 게 그때 비디오 테이프 표준화 시장 뭐 VHS랑 소니 거랑 경합을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 VHS 쪽에서 우리 비디오 테이프가 표준화가 되려면 야한 비디오의 힘이 필요하다. 역시 그래갖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쌓아왔고 플랫폼보다는 역시 콘텐츠지. 회사가 돈을 받고 오케이 내가 단언하건데 우리 야한 비디오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실제로 승리해요. 맞아. 근데 그런 또 얘기가 있었구나. 실제로 이 콘텐츠 이 뭐라 그래야 돼? 어둠의 콘텐츠에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게 현재 VR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 성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왜 강국이 됐냐?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지. 그 모양 비디오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 무슨 되게 저명한 박사가 다 물어봤어. 전 세계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인터넷 왜 이렇게 강국이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지영 그때 완전 전용선에 그때 너무 대중화돼갖고. 근데 그게 기술이 없다가 그 사건 때문에 기술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까 그 사람들이 콘텐츠가 터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속도 경쟁이 붙고 그때 뭐 두루넷 하나로 아무튼 그렇게 떴다. 그래서 일단 그 보시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시간이. 총 8편. 내가 8시간을 계속 그거만 보고 앉아있었어 어제. 멘탈 괜찮으신가요? 근데 그것도 역시 코미디예요. 난 코미디 워낙 좋아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그냥 보는 거야. 오늘 성우님이 추천이 너무 하드코어라가지고. 근데 여자 배우들도 너무 다 귀엽고 보니까 다 찾아봤어. 또 인스타 팔로워가 10몇만 되는 애도 있고. 그 배우는 벗진 않고 분장사 역할로 나와. 그냥 거기 실제 그 AV 배우가 나오진 않아.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왜냐면 너무 과한 액션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연기를 하지. 근데 수위 엄청 세요. 대박 세요. 여주인공 자체도 겨드랑이 그 아줌마도 엄청 세요. 이게 넷플릭스가 가야 방향 중에 신규 유저를 땡겨오는 거랑 이 기존에 있던 애들을 지키는 거랑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이런 게 약간 신규 유저를 땡겨오는. 디즈니가 못하는 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디즈니가 19금은 못하니까. 넷플릭스 이제 성인의 디즈니? 내 거 SNS 보고 내 친구들 다 봤대.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어둠의 인플루언서. 내가 좋아하는 다 들었어. 생방향으로 야한 거, 웃긴 거. 끝난 거야. 끝났어. 난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어. 탁수도 이번에 재밌는 거 하나 있다고. 저는 이제 그 델리 크라임이라는 거 있는데 델리만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델리만주는 아니고 그 몇 년 전에 델리에서 버스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여대생이 남학생하고 같이 버스에 탔다가 밤늦게 밤늦게도 아니었어요. 한 9시쯤 집에 가는 버스를 탔다가 이제 사설 버스였던 거예요. 거기에 타있던 그 남자들 집단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버려졌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되게 심한 장기 손상을 입고 살아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건데 그때 실제로는 그 사건에서는 24시간 내에 범인을 잡긴 했더라고요. 진짜? 네, 24시간 인도 내에. 경찰 그 정도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저도 내가 약간 편견이 너무 심한가? 네, 델리 크라임이라는 거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딱 처음 보고 나서는 아, 그 사건을 다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걸 인도에서 하는 건가? 넷플릭스? 인도 배우들이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인도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다 인도 원어는 영어로 써요? 힌두어로?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일단 다 인도 배우들이 나오고 제가 봤던 인도 컨텐츠들은 막 뮤지컬이 나오고 약간 그런 되게 프라임 비디오에 네. 인도 거 겁나 많아. 댄스 나오고 네, 그런 것만 봤는데 진짜 이런 전극 수사극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봤어요. 어떻게 24시간 내에 범인 다 근데 잡지? 영어 썼어? 영어를 써요? 뭘 써요? 영어도 쓰고 인도어도 쓰고 다 같이 섞어서 말아서. 나오는데 힌디어랑 영어가 섞여서 나오는데 그게 뭐 그들은 되게 영어를 쓰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치? 공식 언어는 또 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영어를 해도 다들 알아듣고 되게 그 영어를 그냥 중간중간 섞어 쓰는 게 발음이 너무 구릴 뿐이지. 인도 영어. 네.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요즘 인도인처럼 영어하기 이런 책도 우리나라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수준이 영어를 써요. 네, 그리고 좀 공식적인 문서는 다 영어로 쓰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딱 그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그 경찰들이 이제 드림팀을 짜가지고 움직이는데 인도가 델리가 특히 사정이 열악한 게 인구가 2,200만 명인데 경찰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내에 범인을 잡은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 델리 크라임 자체는 델리 경찰들이 그때 어떻게 그 범인을 추적했나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사건 자체를 보여주진 않아요. 왜냐면 이 감독이 이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살아있는 그 피해자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부모님 찾아가서 허락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인도의 그런 현실이나 성폭행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 묘사가 되진 않지만 그 피해자의 참혹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인도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 같으세요? 뭐 왜 걔네는 왜 난 CCTV도 없을 것 같고 CSI 같이 막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도는 정말 새로운 수사극이에요. 정말 수사반장 같았던 게 뭐냐면 그 아까 2,200만 명인데 경찰 8만 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찰들이 다 일이 과중하고 지쳐 있고 그리고 일단 신분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18살만 되면 주민등록하는데 그 나라는 주민등록 안 돼 있는 빈민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무조건 탐문 수사예요. 그냥 처음에 버스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 도로를 비추고 있는 호텔을 찾아보자. 걔네들이 경로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그걸 막 찾아봐요. 그리고 버스가 사설 버스잖아요.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다 해봐요. 근데 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 환장하는 거죠. 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단 무조건 찾아와가지고 너 얘 알아? 그래서 얘 누군지 알아?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낯선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은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걔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돈 갚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살살 구슬리면 저쪽으로 가봐. 저기 집이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줘요. 시즌 1의 에피소드가 총 몇 개? 에피소드가 6개인가 7개였는데 7개였던 것 같고 그 시즌 1은 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다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2는 다른 내용으로 다 다른 들어갔는데 시즌이.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범인을 잡는데 탐문수사하고 그리고 어린애 매수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되게 웃겼던 게 약간 살인의 추억인데? 네 맞아요. 맞네. 약간 우리나라 1960년대 수사를 저렇게 했겠구나 생각 들고 또 범인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승줄이나 아니면 수갑이 없어요. 그래서 손깍지를 끼고 그 경찰이 범인의 손을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손깍지를 끼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인도라서 되게 신선했던 거는 거기는 시민들이 막 붕괴해가지고 성폭행범 때려 죽이고 이러잖아요. 돌팔매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의 최우선의 목적이 범인을 일단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범인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맞아. 분노한 대중에 의해서. 그리고 증거도 시민들에 의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찾거든요. 근데 이 버스를 찾았다는 사실을 절대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시민들이 이거 알게 되면 와서 불지른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최대의 적인 거예요. 수사에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돼서 나오면서 의외의 재미를 줘요. 그래서 제3세계 수사극이 가진 묘미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인도 여기서 성폭행의 그런 원인 같은 거를 사회적인 원인을 찾거든요. 이제 그 인도에는 이제 교육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계급 사회. 네, 빈민층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불가침 정민. 네, 고등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냥 포르노 같은 거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를 주변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배우고, 여자를 그렇게 강제로 취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인식을 경찰들끼리 그런 대화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델리 크라임에서는 그 사실 여자가 한 명 있고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별로 안 다쳤거든요. 여자만 엄청 심하게 당하고, 근데 이 남자에 대해서도 경찰들은 끝까지 의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밤늦게 그 여자를 데리고 버스에 탔냐는 뉘앙스를 경찰도 약간 해요. 그런 식의 비난을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철저하게 델리 경찰의 입장에서 그려진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을 최대한 변호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시대가? 2012년인가 그랬어요. 2012년. 네, 그래서 아직도 매년 그때쯤 되면은 인도에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래서 인도의 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인도의 딸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좀 특이하게 일단 피해자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수감돼 있거든요. 가해자들은 이제 한 명은 궁금했어. 몇 년형 받았어요? 다 사형받았는데 한 명은 미성년자여서 3년 살고 나왔어요. 오. 근데 그 미성년자가 3년 살고 나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래서 그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3년까지밖에 살 수 없었던 형량을 바꿨어요. 또 강화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나와서 나왔지.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살고 있고, 새로운 이름은 또 왜? 그 신분을 세탁하고 살고 맞아 있고, 줄까 봐. 그 인도의 딸이라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실제 수감되어 있는 그 범인의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 보면 정말 열받아요. 빡쳐. 인도의 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인도의 딸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가 돼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유튜브 이런데? 유튜브는 조감 영상으로 있고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 구글에 찾으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범인들이랑 범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이 나오는데 여자는 꽃과 같아서 꽃이 있으면 꺾게 마련이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바닥에 냅두면 걔가 물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범인도 그냥 정숙한 여자는 9시에 버스 타고 이렇게 남자랑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이거 봤던 그 인터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어서 이슈가 엄청 됐었던 그 기억이 인도에 있는데. 따른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인도에서 방영이 금지됐어요. 맞아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방영의 금지가 왜 방영의 금지가 되냐 때문에 논란이 돼서 또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또 이제 인디아 게이트에서 시위해요. 그래서 맞아. 델리 크라임에 엄청 다양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4시간 실제로 24시간 내에 다 잡았지만 이 안에서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잡은 걸로 조직 기간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풀어야 되니까. 네, 인디아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랑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저는 정말 볼만한 수사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약간 그 사건에 대한 포커싱이 몇 프로, 이 수사의 극에 대한 프로가 몇 프로인지 궁금해요. 사건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인 것 같고, 수사를 하는 경찰들의 열악한 현실. 네, 그 감독 자체 의도가 네. 너무 구리다. 지금 현실이 수사하는 그쵸, 현실이 그걸 꼬집으려고 고발성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정말 고구마 답답한 상황이 이제 인도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이제 인도 수상이 자기 살겠다고 경찰 좀 한번 자르려고 그러고, 경찰이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요. 겁나 먹더라고. 그게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두 피해자가 길에서 발견됐을 때 조금 시간이 지체됐거든요. 왜냐면 둘을 당장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왜 그때 좀 더 빨리 옮기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정에 출석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지금 범인 잡기도 바쁜데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델리 경찰국이 따로 있고 인도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근데 둘이 공조 수사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약간 네. 약간 지역 경찰 따르는데 FBI 와가지고 네. 강가라 매나라 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인가.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잡긴 하는데 그래도 그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살아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드라마 마무리에서는 디피카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살인 죽은지 살지 죽을지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범인 다 잡은 상태에서 끝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물어봤던 이유가 그래서 이 감독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는 건데 그게 이 인도 경찰이 이 처한 현실 안에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가 더 포커스인지 아니면 인도가 이만큼 성적인 뭘 이게 이렇게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엿 같은 여성이 살기 엿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했던 거지. 그냥 우리 인도는 지금 구리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걸 얘기해주고 약간 전반적으로 다. 네, 그쵸. 조금씩 둘 다인 것 같아요. 그 인도 경찰들은 급여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그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미국 경찰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거기는 인구도 훨씬 적다. 근데 우리는 8만 명밖에 안 된다. 약간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이제 경찰에 계속 얘기하는. 경찰 공무원 채용을 증가해라. 그런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처럼. 시행 합격은 근데 제가 인도에 봉사활동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한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남자애들은 꼭 경찰이라고 했고 여자애들은 엔지니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는 초등학교에서 한 20 그 구구단 20단까지 외워요. 걔네 진짜 똑똑해요. 인도 수학 자체 그 방식이 완전 달라.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대빵도 인도 출신이고 인도인이고 인도인이었고 뭐. 사실 그 인도인 여대생이어서 더 그 사건이 크게 조명된 것도 있어요. 사실 더 끔찍한 사건도 많거든요. 5살짜리 여자를 납치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 사건이 유독 크게 조명이 됐던 이유가 그 여자애가 엄청 명문대생이었어요. 인도에서도 명문대생이었고 물리치료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여자였고 밤에는 콜센터 가가지고 일하고 그러니까 학비 벌고 아웃소싱으로 이제 콜센터를 인도에 많이 인도에 주잖아요. 겁나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엘리트 여자, 자기가 다룰 수 없는 엘리트 여자에 대한 인도에서 좀 똑똑하고 교육 수준 높아진 여자들은 점점 콜센터 같은 데서 일하거나 엔지니어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뉴스도 보셨어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300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여자애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인 거죠. 그쵸. 왜냐면 아직도 인도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을 내거든요. 근데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딸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빈민층일수록 남자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가난해서 딸을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자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좀 그 실제 그 모델의 어머니도 조티싱인데 그 조티싱의 어머니도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약간 그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억눌려 있다. 그래서 성별 격차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인도 경찰이 수적 열세인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정치도 지금 개판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이제 시민들이 분노해서 물어봐요. 왜 그걸 막지 못했냐고. 근데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는 이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범인은 최선을 다해서 잡기를 봐. 어쩔 수 없어. 인도 관련해서 그 넷플릭스에 은근히 인도 까는 게 되게 많아요. 크리켓 협회 전체적으로 이런 비리 같은 거 까는 것도 핫산 미나지 그 다큐에도 있고. 되게 인도가 재밌어요. 마치 뭐 평화와 자유와 그 뭐 내적 평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저는 신분제에 대한 그 너무도 명확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모두가 용인하고 있는 그 부분을 깨지 않는 한 인도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카스트가 제가 10년 전에 인도를 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릭샤가 있어요. 오토릭샤는 모터가 달려있고 편해요. 사이클 릭샤는 자전거를 밟아야 돼요. 근데 사이클 릭샤 wal라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오토릭샤를 사요. 그러면은 오토릭샤 wal라들이 와서 주셔요. 네, 이것들을 그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텃세, 꼴통 보수들이 많아. 그쵸. 그런. 근데 거기는 또 극진 보수도 너무 많아. 말을 겁나 심하게. 때려부셔야 된다. 막 이러고.
간디 쪽 가문 뭐 이런 정치파도 막 되게 근데 의외로 복잡화돼 있고. 이거 보면서 영어 뽕뽀 나왔어요. 약간 다들 힌디어랑 영어를 섞어 쓰는 게 너무 능숙하고 영어를 간지나. 일상 속에서 쓰는 게 너무 간지나서 아 이거 진짜 영어 공부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인도인처럼 영어하라 이런 책이 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도인처럼 영어 잘하라고? 인도인들이 영어를 할 때 하는 그런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생활 얘기하는 속에서 툭툭. 그리고 필리핀 발음이나 한국 사람은 영어 한마디를 할 때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잖아요. 문법이 틀리지 않나? 내 발음이 이게 알 발음 잘했나?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해요. 그냥 말만 통하면 돼.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인도 나라의 언어가 몇십 개잖아요. 깐나다어도 있고 힌디어도 있고 따밀어도 있고 앵글 뭐 나도 첸나이에서 그때 같이 봉사활동 했었는데 그때도 막 언어가 너무 많고. 하여튼 이거 시즌2도 나온다는데 시즌2는 어떤 걸 소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온 보려고요. 그러게.